향후의 시리아 전망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앞이 안 보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예. 구호품을 받는데도 때리는 거예요. 폭격을 해요. 예, 폭격을 하거나 총을 쏴가지고 아, 구호품을 받다가 죽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표는 전쟁 목표는 딱 세 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하마스의 무장해제, 무장해제, 모든 인질 석방, 석방. 가자의 비무장화. 이란의 드론 개발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그럼 이란은 왜 러시아에다 이거 팔았냐? 이란은 이거를 팔아서 러시아의 전투기를 갖고 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시리아가 수교한 건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란이 화폐 단위가 우리처럼 높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1달러 하면 막 1,400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란도 우린 식으로 뒤에 영자가 많아요. 어, 예, 0이 많아서. 근데 0이 많아도 경제가 계속적으로 돼 있었으면 그게 큰 문제가 아닌데 가령 네.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환율에서 너무나 급등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2015년 7월 달에 환율이 1달러당 3만 5천 이 정도 리알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93만 리알이에요. 93만이. 예, 1달러가 93만 리알입니다. 그럼 거의 지금 뭐 경제. 거의 30배 정도 뛴 거죠. 와.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1달러를 내면 3만 5천 리알을 주니까 3만 5천 리알이면 그 우리나라 돈으로 다 계산하기도 힘든데요. 네. 예, 지금은 3만 5천 리알이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 너무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인플레 너무 심하니까. 버스비도 안 된다. 버스비는 되지만 아, 음식 이런 거 못 예, 사. 왜 그런 게 너무 힘들어서. 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네. 한 10년 전부터 얘 우리 영자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란에서 제일 처음 했던 게 화폐 단위는 리알이에요. 네. 그 리알인데 0이 많으니까 0을 하나 빼고 네. 토만이라고 불렀어요. 토만. 네, 토만도 단위거든요. 그 예전에 썼던 단위인데 네. 그래서 3만 5천 리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3만 5천 리알에 0을 빼고 3,500 토만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네. 리알로 다 찍혀 있거든요. 네.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죠. 네. 바꿔 부르면. 가게 가면 다 토만으로 불러요. 네, 토만으로 부르면 거기도 0을 하나 더 해가지고 내가 이거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줘야 되는데 네. 그걸 잘 못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예, 그렇게 나다 보니까 그리고 0 하나 빼는 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물가가 많이. 예, 그래서 몇 년 전부터 0 하나 빼면 안 되고 아예 바꾸자. 0을 4개를 빼자. 4개를 빼자. 예. 그러니까 만약에 10,000 리알이면 1토만이라고 하는 거죠. 아. 그전에는 0을 하나 빼고 토만이라고 부르는데 아예 네. 4개를 빼자. 아.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돈이 어떻게 나오냐면 만약에 만자가 써 있잖아요. 네. 만자가 쓰면 0자 4개가 다른 색깔로 돼 있고 일자만 도드라지게 보여요. 그것만 부르면 돼. 예, 그리고 뒤편에는 예를 들면 일자로 써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이거 어려운데요. 예. 그러니까 그 돈이 이제 통용되기 시작했어요. 어. 그 돈이 통용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아예 이제 공식적으로 예. 완전히 없애버리자. 그래서 만 리알이 이제 1리알이다. 0 10,000 리알이 1토만. 1토만. 그럼 0 뒤에 4개 없앤다. 없앤다. 근데 이게 사실 왜냐면 10,000 리알을 1리알 하면 헷갈리잖아요. 헷갈리는 단위가 달라져. 단위가 달라졌다. 그럼 고액권인데 뒤에 0을 없앤 게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0이 다 써 있는데 네. 그 뒷면 이런 데 보면은 예를 들면 1로만 써 있죠. 1로만. 예, 예를 들면 2로만 써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앞면에는 제대로 써 있는데 뒷면에 가면 앞면은 10,000원인데 뒤에는 근데 1이에요. 앞면에 그것도 공 4개짜리가 색깔이 다르게 해놔요. 공 4개가 그 빼고 읽을 수 있도록 앞에다. 읽을 수 있도록. 예, 헷갈리지 않도록. 근데 이게 교수님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이죠. 그리고 달러 환율이 계속 나빠지니까. 환이 나빠지죠. 계속 나빠지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생각보다는 덜 나빠졌어요. 생각보다는. 네, 왜냐면 이게 지금 93만 8천 리알 정도 되거든요. 네, 1달러에. 1달러. 그러니까 우리가 그 1달러를 주고 돈을 달라고 그러면 93만 8천이고 팔려면 93만 7천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93만 8천이면 1달러면 이게 거의 100만 리알이거든요. 네. 100만 리알인데 이러한 상황이 된 게 사실은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더 심해졌거든요. 근데 전쟁 때 네. 80만 정도 90만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전쟁이 났었을 때 네. 이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났었을 때 저는 이게 100만 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확 넘어가지 계속 유지될 줄 알았는데 미국이 이란을 때렸을 때에도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음. 80만 뭐 90만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는 뭐 그런 충격파를 다 흡수하는구나 생각을 했고, 어. 예, 그런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는데 이란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가 않죠. 근데 1달러로 할 수 있는 거는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지금 뭐 30배가 인플레이션이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예. 환율이.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1달러에 1,400원 하는데 이게 네. 30배 오르면은 52,000원이잖아요. 그럼 나라 망한 거 아니에요, 경제가? 근데 거기에 석유가 있지 않습니까? 석유가 있으니까. 네, 석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이 석유가 없는 나라였으면 네. 끝났죠. 이미 끝났습니다. 자원으로 어떻게든 근근히 예, 버틴다. 자원으로 버티고, 그러니까 자원이 저주도 있지만 자원이 이럴 때는 살려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자원까지 없으면 정말 끝인데. 예, 예. 좋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제 CNN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으며 도시 대부분이 수도가 말라붙는 제로데이가 몇 주 뒤면 닥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서방이 그냥 뭐 이란 욕하는 기사인가 했는데 마수드 페지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오늘 긴급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앞으로 해결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물 부족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담화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물 부족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란이 원래 물 부족 국가예요. 사실 우리도 물 부족 국가에 되지 않나요? 그 몇 년 한 10년 전에 그랬는데 네. 최근에는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그 중동은 전체적으로 물이 항상 문제죠. 그쵸. 사막 석유는 많지만 물이 음. 문제고, 그래서 중동 국가들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 담수 시설을 만들잖아요. 네. 바닷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쵸. 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란이 물 부족이라는 것은 뭐 지금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데 지금 10년 사이에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수온이 말라붙기 시작해요. 특별히 관리의 문제도 크긴 하지만 관리 이전에 이미 지금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해져서 물의 수요량도 많아지고 물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란의 에스파한에 굉장히 그 자얀데 리버라고 굉장히 멋진 강이 있거든요. 네. 거기 물 차 있는 걸 별로 못 봤어요. 거의 항상 바닥이 거의 보여요. 정말 기후 변화 때문에 사막화되고 있다. 물 자체가 없어졌다. 네, 그리고 이 치수에도 실패를 한 거 있고, 치수에도 실패한 거 있고. 이게 중동 국가에서 가장 싸움이 되는 건 석유 싸움이 아닙니다. 사실 물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란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아프가니스탄 자기네들도 물이 필요하니까 거기다 댐을 치수라고 하니까 이란 쪽 물이 안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서로 으르렁 거리는 거고. 예, 각 나라들마다 이 수온이 물 없는 사람 죽잖아요. 그쵸. 물이 석유보다 일단 생존이 더 중요하죠. 네, 대표적으로 이 무슬림 지역 중에서 최악의 사례로 뽑히는 게 아랄해라는 겁니다. 아랄해. 예, 아랄해가 이게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네. 호수예요. 호수. 너무 크니까 바다야 그냥. 호수인데 너무 그냥 바다급이다. 예, 예. 카스피해도 그렇게, 카스피도 호수거든요. 네. 호수는 이렇게 잠겨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카스피해나 아랄해는 잠겨 있으니까 호수인데 네.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바다로 불러요. 너무 크니까. 예, 아랄해가 저쪽 이제 천산 쪽에서 물이 쭉 내려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여러 나라를 거쳐가지고 이제 아랄해로 물이 들어가는 건데 예. 그 들어가는 주변의 국가들이 물을 갖다 쓰잖아요. 그쵸. 들어가는 물이 없는. 그래서 다 갖다 쓴다. 네, 그래서 아랄해는요 지금 아랄해라는 것은 사실은 뭐라고 부르냐면 배무덤. 배무덤. 예, 배가 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물이 있었을 때. 바다였으니까. 근데 물이 빠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그냥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무덤이에요. 바다급인 호수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지금 거의 다 말라버렸고.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치수에 실패한 거죠. 여러 나라들이 걸쳐가지고 물을 갖다 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안 그래도 기후 변화 때문에 부족해지니까 잘 아끼고 배분해서 그래도 써야 되는데 다들 그냥 자기 욕심 때문에. 예, 그게 이제 각 나라 그게 한 나라가 이 길을 갖고 있으면 하겠는데. 네. 한 나라가 하기도 잘 쉽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위에서 빼쓰고 밑장 빼고 뭐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도 치수를 잘못한 거 있습니다. 치수를 잘못한 거 있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 심해서 수온이 마르는 것도 있고. 아니 근데 교수님, 이란은 사실 중동 아랍 세계에서 힘이 패자급이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그렇죠. 이제 아랍 세계는 아니고 무슬림 세계. 무슬림 세계에서. 네, 중동 세계에서. 네. 중동 세계에서 이렇게 힘이 셌으면 괜히 맨날 테러 조직 지원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자기네 나라 물이 부족하니까 주변국이랑 이걸 잘 무기 살 돈으로 이런 거 막 댐 어떻게 막 치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란 못 가세요? 장난이고요. 사실은 1979년 이란 혁명이 났었을 때 혁명하는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게 전기도 다 무료로 해주겠다 그랬었어요. 전기 무료. 예. 근데 약속을 지켜본 적이 없죠.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권이 들었은 간에 이념을 앞세우면 실패합니다. 그쵸. 예, 이념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민생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념 중요해요. 맞아. 예, 정당이라는 게 이념 없는 정당이 없죠. 그쵸. 예, 정당이 이념이 없으면 그 사실 정당이 아니죠. 그쵸. 예, 그렇지만 내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국민들이 필요한 게 뭐고 얻는 걸 하면서 그걸 조절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이라는 그 부분에서 실패했어요. 혁명 정신이 나쁜 건 아닙니다. 네. 멋있어요. 억압받는 자를 해방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쵸. 그렇죠. 억압받는 자를 해방시켜줘야죠. 그쵸. 가난한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거 안 해줘야 되죠. 그쵸. 그러면 그 이념을 따르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가난한 사람들, 뭐 힘든 사람들 해방을 시키는데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부터 좀 구해야 되는데 그쵸. 자국민부터 구해야죠. 그냥 이란 혁명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다 하고 자 누가 또 이렇게 사람들을 못 살게 굴지? 팔레스타인이네. 예, 거기는 이제 치중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란이 많은 부분의 국부가 주변에 있는 해방 세력들에게 돈이 들어간 거죠. 이란이 생각할 때 억압받는 자를 해방시킬 때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돈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이란의 큰 패착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교정을 하려고 나왔던 사람이 지금 전 대통령인 루하니입니다. 핵협정 났었을 때. 예. 그러니까 루하니가 저는 루하니를 그냥 높게 사거든요. 근데 이란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왜요? 잘한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은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핵협정을 한 다음에 이란에 새로운 부강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루하니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서 다 꺾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루하니는 국내에서는 자기의 반대파워 쌓여야 됐고 네. 국외에서는 미국이 어긋장을 놓는 바람에 결국에는 개혁을 못했는데 근데 제가 왜 루하니를 높게 평가하냐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국가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처음으로 보여줘요. 그럼 지금까지는 예산을 어디다 쓰는지를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하냐면 국방비 얼마, 예. 교육비 얼마 이런 식으로 했지 그 안에 세부 사항을 다 까지는 않았어요. 아니 그럼 누가 해먹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동안 관리가 됐었거든요. 예. 근데 루하니가 그걸 다 깐 겁니다. 세부적으로. 네, 세부적으로 까니까 사람들 국민들이 돈이 어떻게 쓰는지를 알고 이제 열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근데 몰랐던 돈을 남 PD한테 많이 주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왜 다 하마스로 돈이 가는 거야?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그게 정확하게 드러났고요. 두 번째로는 이란의 힘이 가장 센 집단이 혁명수비대거든요. 네. 혁명수비대가 우리 군대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혁명수비대 사업을 많이 해요. 군 관련 사업이 많아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또 혁명수비대만 욕할 수 없는 게 1900년부터 88년까지 8년 동안 네. 이라크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이란이랑 전쟁할 때 폐허가 된 국가를 재건할 때 가장 효과적인 집단이 군대거든요. 그래서 혁명수비대 공병대가 이 재건을 하면서 이게 기업으로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란의 많은 기업들이 혁명수비대와 연관된 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혁명수비대 은행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야 이게 필요하긴 한데 약간 부패의 구조가 좀. 네, 그러니까 구조가 그렇게 생기는 거죠. 왜냐면 네. 그래서 뭐 좀 과장되게 말하면 뭐 이란에서는 물건 사는 거에 10개 중에 9개는 혁명수비대와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기업으로 이게 자리를 잡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란이 자금 세탁 방지법 국제 협약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북한도 안 들어가 있고요. 네. 근데 이거를 거기에 들어가겠다고 루하니는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나름대로 좀 개혁 좀 예. 하겠다고 했네요. 근데 왜 그 실패하느냐? 검은 돈들이 그러면 거래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혁명수비대 여러 사업들이 흔들리잖아요. 그쵸. 해외에다 보내는 거. 그래서 거기에 반대를 못한 겁니다. 예. 그래서 루하니가 그런 걸 하면서 바꾸려고 그랬는데 결국엔 실패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란에 일어나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는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일단 이란 정부가 어떤 일이 중요하고 어떤 일이 덜 중요한가를 시급을 다퉈가지고 국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국내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안 하진 않았겠죠. 안 하진 않았겠는데 많은 자원들이 그 외에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투입할 여분이 없었던 거죠. 교수님 근데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물만 부족한 게 아니고 네. 또 전기도 부족하죠. 예, 지금 뭐 안 그래도 지금 전력이 부족한데 이스라엘, 미국 핵폭격 시설 이후 전력 상황이 더 불안해졌다고. 심심하면 정전된다. 네, 정전. 제가 있었을 때 정전 많이 됐어요. 10년 전에도. 어. 네, 저는 10년 넘게 전에 10년 전에도 정전이 됐고 내가
이란 드러나기 시작할 때도 정전 많이 됐었고요. 그러면은 이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요? 전기도 맨날 끊기고 물도 부족하고 막 저 환율도 오르고 근데 이게 어떻게 또 이렇게 불만 없이 잘 삽니까? 그게 이제 종교의 힘이기도 합니다. 종교의 힘으로. 예, 버티는 힘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학생들한테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예, 제가 태어났던 1966년 해에 우리나라 GDP가 네. 세계 월드뱅크의 자료를 보니까 133달러예요. 아휴. 우리 남편님 푸세식 뭔지 알아요? 저 알아요. 푸세식 아세요? 왜 아냐면 예. 제가 뭐 어렸을 때 외할머니 댁에서 그걸 보기도 했지만 예. 제가 2001년 군번인데 네. 군대에 가서 군대 푸세식 했어요? 아니 그 막사는 괜찮은데 예. 그 면회실 있죠 면회. 네네네. 어머니랑 누나가 와가지고 면회를 하잖아요. 네, 우리 동생이나 아들이 어떻게 사나. 근데 면회 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푸세식인 거예요. 오마나. 그러니까 이게 어디 부대였는데 그래요? 저기 경기도 연천의 그래요? 28사단이라고. 그래서 이 면회객들이 충격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내 아들은 막사는 나름 괜찮아졌는데 면회객들이 푸세식을 쓰니까 내 아들이 이런 데서 지금 살고 있나 보다라고 너무 충격을. 그래서 그게 나중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 보고서 야, 아직도 이렇구나 군대는. 그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없죠. 그런 요즘 거. 대학생들은 그거 몰라요. 모르죠. 뭔지도 똥포라는 걸 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 겪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비대인 데까지 오는 거고.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진짜 과거로 돌아간다면 네. 우리 친구들 너희들 못 산다. 우리는 버틸 수 있다. 우리는 겪어봤으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겪어본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버티는 거죠. 이란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이란이 50%가 빈곤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원래 지금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네. 그 전에도 별로 안 좋아요. 네, 그죠. 50% 정도. 한 10%가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고 네. 한 40%가 중산층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중간 정도. 네. 그다음에 50%는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90%가 됐어요. 90%가 네, 극빈층이에요. 10대 9예요. 10대 9. 10대 90입니다. 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늘 없었던 사람들한테는 지금 없는 게 그렇게 새로운 게 놀라운 건 아니에요. 그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고 네. 그리고 그게 지금 많은 상황들이 만약에 이란의 외부적인 요건이 하나도 없이 석유도 잘 팔고 그런데 이렇게 못 산다 그러면 국민들이 열받겠죠. 네. 근데 제재를 계속 받아왔잖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거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게 우리 정부 탓만은 아니야. 밖에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 미국 애들, 이스라엘인 애들, 그놈들 많아. 때문이야. 그렇게 하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쵸. 네. 그 북한도 남한만 통일하면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냥 굶어가면서 핵무기 만들어야 된다고 몇십 년을 해도 그게 먹히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놀라운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이란이 석유는 많이 나지만 가스도 많이 나지만 투르크메니스탄하고 붙어 있는 지역은 그게 공급이 안 되니까 공급하려면 또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 깔고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파이프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이제 투르크메니스탄한테 받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에 대해서 좀 더 몰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죠. 교수님 근데 이렇게 물도 부족하고 진짜로 먹을 물도 부족하고 전기도 부족해서 에어컨도 못 돌리는 거 에어컨 살 돈도 많이 없겠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란은 5년 연속 가뭄을 겪고 있고 7월 이란 일부 지역 기온은 50도를 넘어섰다고 해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이 이란을 처음 방문하시던 수십 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이란이 진짜로 좀 많이 더워졌나요? 더워졌죠. 더워졌어요. 더워요. 우리나라는 덥듯이 우리가 한 10도 올랐잖아요. 네. 거기도 10도 오른 거예요. 근데 거기는 원래 좀 더웠잖아요. 아니 원래 더워도 이 정도는 아니죠. 원래 그리고 보통 우리가 중동 그 지역은 6월, 7월, 8월에 안 가는 겁니다. 너무 뜨거워. 6, 7, 8월은 안 가는 게 정말 그게 좋은 선택이거든요. 근데 지금 더 더워요. 더 더워요. 예, 50도까지 가요. 근데 50도면 이게 사람이 외부로 활동이 제가 곰이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네. 사막 도시. 어느 정도냐면 그때 있을 때 한 40도 됐거든요. 네. 겪어본 적이 없는 더위예요, 40도. 그쵸. 우리도 네. 막 30도만 넘어도 너무 뜨거워요. 근데
일단 나무 그늘에 들어가면 그래도 괜찮아요. 네. 햇빛만 없으면. 그리고 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 에어컨 있는 데만 들어가 있고. 네. 예. 그래서 이란은 예전에도 에어컨이 없는 시대에도 더웠기 때문에 바드길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죠. 네. 찬 공기는 내려오고 맞아요. 그거를 이용한 그 풍향식 에어컨을 집에 설치했었어요. 그 전기가 안 드는데 공기 순환으로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란에 그런 시원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발전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현재는 너무 더우니까 그건 안 일반인들, 되는 거예요. 아니 대도시 같은 경우는 어렵죠. 대도시 같은 경우에 진짜 더워요. 걸어다니기가 싫어요. 근데 지금은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더 힘들죠. 근데 그 전기 끊기면 에어컨도 못 트는 거 아니에요? 선풍기나 이런 거. 그렇죠. 한 2시간씩 나가거든요. 2시간 들어왔다가 나가고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럼 2시간 견뎌야죠. 아니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그럼 샤워라도 해야 되는데 물도 부족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물도 부족하고 이건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교수님,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튜브 상에서 혹은 신문상에서 이란에 대해서 이거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라고 또 이게 그런 여론이 있는데, 교수님 이란에 대한 가짜 뉴스 딱 하나만, 이건 진짜 가짜 뉴스다, 이 정도는 아니다, 뭐 그런 거 있을까요? 마치 지금 당장 정권이 바뀔 것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게 이제 정권 교체라는 말을 우리 번역을 그렇게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레이짐 체인지라는 말을 그 외국에서 쓰기 때문에 네. 정권 교체 맞아요. 근데 그때 레이짐이라는 것은 사실 체제 교체입니다. 체제 교체. 예. 지금 이란 이슬람 공화 정치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네. 뭐 한국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민주주의 체제로 간다. 그런 의미에서 체제 교체거든요. 네. 근데 체제 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란이 많은 부분들이 그런 분들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또 가짜 뉴스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를 반박하는 분들이 가짜 뉴스예요.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은 1979년 이래로 왕정을 무너뜨린 이후로 이란 사람들이 다른 중동 국가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게 국민투표예요. 이란처럼 전 국민이 투표를 해본 이렇게 열심히 30번 이상을 투표를 한 나라 없어요. 중동 지역에서. 왕정 국가니까. 예. 중국도 그렇게 못했어요. 중국도 그런 거 없죠. 예. 중국 이란보다 훨씬 잘 살지만. 이란 사람들은 1900년대부터 항상 국가 민주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신정 정치니까 꼼짝도 못하고 무조건 알라에 복종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종교가 너무 세니까 종교인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아닙니다. 종교인들은요, 종교인 법정이 따로 있어요. 잘못하면 거기서 막 처벌받아요. 네, 잘못하면은 종교인이라도 뭐 검찰 수사하고요, 다 해요. 네, 그래서 신정 정치라는 말을 조금 잘못 오해를 해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신정 정치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구조가 신이 다스린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 신이 다스린다라는 게 아니고 이란 사람들의 대다수가 따르는 12이맘 시아파에서는 네. 세상이 불의하게 돼서 종말에 가까워지면 마흐디라는 구원자가 나타나요. 네. 근데 알라가 보내거든요. 네. 근데 이 마흐디라는 이 종말론적 인물이 그냥 어느 사이에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한 9세기경에 죽지 않고 사라진 12번째 이맘이라고 믿어요. 그 12번째 이맘이 그래서 12이맘파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12번째 이맘이 죽지 않고 어딘가 살아있다가 최후의 심판이 될 때쯤에 세상이 어려워질 때 알라가 보내서 세상을 올바르게 만들고 그리고 난 뒤에 최후의 심판이 온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12번째 이맘이 오는 거는 이건 뭐 변함없는 사실이고 헌법에도 적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12번째 이맘이 올 때까지 이 이란에 있는 시아파들, 전 세계에 있는 시아파 사람들을 제대로 이끌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12번째 이맘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쵸. 예. 그때 누가 그러면 이들을 이끌어가느냐? 그러면 이 12번째 이맘의 생각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슬람 법학자들. 가장 뛰어난 법학자가 이란을 이끈다. 그래서 이란의 국가 원수는 가장 이슬람 지식이 뛰어난 법학자가 된다라는 그게 이란에서 말하는 이슬람 공화정이에요. 아까 그 구원자가 올 때까지 대리해서 통치할 사람 중에 네. 가장 뛰어난 사람이 뛰어난 법학자인 사람. 거지. 네. 이 사람이 무슨 신이고 떠받들어서 막 그건 아닙니다. 무슨 뭐 사이비 종교 마냥 그런 건 아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신정국가 하면은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 예. 뭐 이렇게 뭐
뭐 사이비 교주처럼 뭐 하는 그런 거, 이 사람 말이 그냥 다 걸걸. 네,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럼 그리고 그렇게 국가원수를 뽑아놨지만 그 외의 시스템은 우리하고 같은 그러한 민주적인 절차나 이런 걸로 다 연결돼 있어요.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고 이런 식으로. 그쵸. 이 사람은 대리자이지 이 사람이 신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방의 세계에서 볼 때 이상한 거지. 그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체계가 있다. 네, 네. 그냥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억압받는 게 아니다. 아, 그렇죠, 아니죠. 아, 예, 예. 좋습니다. 오히려 지금 차라리 뭐 그렇게 따져보면은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한 말이 더 잘 먹혀 들어갑니까? 아니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더 잘 먹혀 들어갑니까? 제가 봤을 땐 트럼프가 더 비민주적이에요. 요즘 뭐 말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독재적인 면이라든지 강압적인 면은 그 나라가 민주적이든 민주적이지 않든 간에 그 지도자에서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민주적인 국가라고 하는데도 대통령 말이 그냥 와서 그대로 이끌어가 가지고 반대 없이 통과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바로 이전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래서 똑같이 그랬었고요. 대통령 마음대로 해버렸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란만 욕할 만한 건 아니에요. 예, 그 자꾸만 이란이 이슬람이고 이슬람이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란의 신정열전과 마치 그 사이비 교주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잘못됐고요.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말하면 박현도는 무슬림이 있어 그런 건데 저 천주교 신자입니다. 저 천주교 신자예요. 아이, 그렇군요. 이게 네네. 참 종교 문제가 참 이렇게 네. 갈등이 있는데 좋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교수님 모시고 네. 그 이란의 신정 체제에 대해서 약간 좀 편견과 사실 네, 이런 특집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편견보다도 아무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뭐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러시아와 이란의 드론이 북한의 기술이 전수됐다고 하는데 이 문제 다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교수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신 분이 러시아가 이란의 샤헤드 136형 자폭 드론 기술을 북한 평양에 이전하고 완제품을 주는 게 아니고 북한 평양에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 라인을 구축해서 자폭 드론 생산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이 이란제 자폭 드론인 샤헤드의 러시아 버전, 그러니까 이란의 자폭 드론을 러시아가 약간 어레인지한 계란 드론 생산 시설을 이제 러시아 구축해서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 드론의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드론 개발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나라가 있습니다. 뭐 어떤 나라? 미국입니다. 미국이 왜 이란을 도와주죠? 미국의 드론 무인 드론을 네. 이란이 납포를 한 적이 꽤 있어요. 납포. 네, 그러니까 이란 쪽을 상공을 다니다가 네. 미국 드론이 추락을 하거나 이미 이란이 그걸 잡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가의 드론들이 이란 쪽에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역추적을 피해가지고. 그래서 이란의 드론 능력이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고요. 지금 신문에 많이 지금 나오는 문제가 되는 게 샤헤드 136인데 네. 샤헤드라는 말은 일단 아랍어거든요. 네. 아랍어에서는 샤히드라고 그러고요. 샤히드. 예, 이란 페르시아어에서는 샤헤드라고 그럽니다. 예.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글쎄요. 이 자폭 드론이잖아요. 네. 그럼 뭐 자폭이라는 뜻이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 샤헤드. 예. 샤헤드 순교자. 예, 샤헤드 순교자거든요. 샤헤드 순교하는, 그러니까 이게 가서 순교하는 겁니다. 그거 드론이. 그거 진짜 자폭 드론 네, 이름에 맞네요. 순교기예요, 순교기. 순교기. 드론, 순교 드론. 네. 136이 일단 굉장히 싸요. 싸다. 네. 드론이 싸요. 근데 드론이 무서운 게 보통 우리가 드론 정도의 역할을 하려면 비행기를 해야 되잖아요. 비행기는 너무 비싸잖아요. 전투기는. 맞아요. 그렇죠? 그 후티 반군이 만드는 드론이요. 네. $10,000 정도면 만든대요. $10,000면 한 1,500만 원, 네. 1,400만 원. $10,000 정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의 이 샤헤드 136은 가격이 보통 한 8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8만 달러도 싸죠. $80,000. 그쵸. 1억 정도. 뭐 네. 1억 조금 넘어 1억 네. 2천. $80,000도 싼 겁니다. 그렇죠? 그쵸. 왜냐면은 그 뭐 미사일 한 방에 막 100억, 200억 네. 하니까. 근데 이게 그 사거리도 굉장히 넓고요. 그다음에 더 무서운 건 샤헤드 136 B형이 이제 이란에서 또 만들고 있거든요. 네, B형. 그거는 4,000km 정도 날아. 4,000km면은 진짜 멀리 날라고. 예. 뭐 일본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서울 그렇죠. 면 그래서 샤헤드 131보다 이제 훨씬 계란은 136이고 네. 136은 폭탄을 실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폭탄의 무게도 136B는 더 무겁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괴력이 더 크죠.
그 교수님 그 4,000km 간다는 게 네. 폭탄을 싣고 4,000km. 그렇죠. 그렇죠. 와, 그러면 진짜 뭐 우리나라에서 뛰어서 베이징도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면?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와,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란에서는 러시아에 팔았죠. 네, 136을요. B 말고 136을요. 근데 네. 그 136을 받아서 러시아가 이제 개량을 해서 계란이라고 해서 자기네 거를 만들고 있는데, 그럼 이란은 왜 러시아에다 이거 팔았냐? 이란은 이거를 팔아서 러시아의 전투기를 갖고 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드론만으로는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러시아에서 갖고 오고 싶은 게, 이란에서 갖고 오고 싶었던 게 전투기와 대공 방어망이거든요. S300, S400 네, 갖고 오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환으로 한 거지. 이란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닙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됐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서 잘 쓰고 있죠, 러시아가. 예. 근데 이제 그게 러시아가 그거를 북한한테 기술을 이전한다는 것은 우리로는 굉장히 머리 아픈 일입니다. 야, 이게 참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 쪽에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러시아도 그럼 또 북한에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가격이 싼 데다가 이게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드론은 잘 모릅니다만은 이란 쪽 거는 그래서 좀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네. 이게 이제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얘네들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상대방의 대공 방어망을 마비시킨대요. 그쵸. 뭐 네. 한두 대도 아니고 뭐 몇백 대씩 그냥 네. 날라오면은. 그리고 지난번에 미국이 6월 22일에 이란의 핵시설을 때렸잖아요. 그때 미국이 가장 걱정했던 게, 이란이 만약에 보복을 하면 샤헤드 136B나 136으로 보복을 할 거를 군사 전문가들은 걱정을 했어요. 예, 왜냐면 미국에 여러 가지 기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중동에 네. 기지에 미국인도 많고, 근데 그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란의 가장 위협적인 거는 드론입니다. 그러면 이 드론이 참 북한으로 이제 공장이 만들어진다고 계속 만들어내는 기술과 생산 시설을 이제 북한이 습득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로서는 안보적으로 굉장한 위협인데 김정은은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 적 지휘부를 마비시키는 정보전을 배우라고 지시를 했다고 해요, 최근에. 네. 이건 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이스라엘이 작전하는 거를 유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을 거고요. 북한도 당연히 공부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모사드가 한 작전이, 정보전이라는 게 미리 침투를 해서 네. 불순물자들을 미리 다 이용을 해가지고 이란의 중요한 정보들을 다 얻어내고, 특히 군 지휘관들의 그 동향들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한꺼번에 작전날 이렇게 터트리는 거잖아요. 네. 그걸 배우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국내에 있는 불순물자들과 연결해가지고 우리 군 지휘관들의 이동 경로라든지 뭘 하는지를 보고, 유사시에 여러 가지 뭐 미사일 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지휘부를 무력화시키면 네.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란이 이번에 그렇게 해서 속수무책으로 소수전 당했죠. 예, 그냥 그거를 배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전보다 훨씬 위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너무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너무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군 지휘부를 제거하기는 굉장히 쉽고, 특히 이제 우리 같이 개방된 사회에서는,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그걸 적용하려면 우리는 이제 품이 더 많이 들죠. 그쵸. 예, 품이 많이 들. 근데 우리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는 아무리 북한과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화는 대화고 네. 할 일은 해야죠. 그쵸. 예. 안보를 지켜야 대화를 하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예. 대화는 대화더라도 할 거는 해야 되고, 파악할 건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야, 이게 참 걱정이 되는데 북한과 이란은 과거에 북한의 핵 개발 때도 끈끈하게 협력해온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북한의 핵 개발과 이란이 좀 어떤 관계가 있나요, 교수님? 일단 이제 북한이 핵시설이 영변 원자로를 했잖아요. 그 영변 원자로와 가장 흡사하게 지었던 게 시리아의 알키바르 원전입니다. 2007년에 이스라엘이 그걸 격파를 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그거가 쉽게 말하면 전력 생산용이 아니었어요. 원전인데 전력 생산용이 아니에요. 예. 대놓고 핵무기 개발. 그렇죠. 영변 원자로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예, 영변 원자로도 마찬가지죠. 그대로 갖다 뺏긴 게, 그래서 이제 북한 과학 기술자들이 시리아에서 일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시리아가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를 끊지 못했던 거예요, 오랫동안. 예, 우리가 그렇게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은 있었을 때 우리하고 손잡고 우리하고 수교를 하자고 그랬었을 때도 시리아가 할 것처럼 다 주저주저 했었고, 근데 2011년 그때쯤이 잘했으면 우리가 이 시리아하고 수교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시리아 내전이 났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게 이제 숙제가 밀려가지고 이제 올해 2025년에서야 정권 바뀐 다음에 우리가 이 시리아하고 수교를 한 건데 시리아하고 네. 수교한 건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럼 결국에는 이란의 핵 기술이 시리아로 갔고 그거가 그게 이제 좀 애매한데요. 북한의 핵 기술이 저기로 갔다는 건 확실한 것 같고 시리아하고 응, 그거는 뭐 다름 시리아에서 없고요. 네. 시리아로 갔다. 북한의 핵 기술이 아마도 이란보다는 더 앞섰을 거예요. 예. 협력은 했지만 이란에서 받아온 건 아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란에서 받아올 필요는 없는 거죠. 자기들이 더 예, 뛰어나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는 북한의 핵 개발은 그 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몬트리올에 있었을 때 그때 우리 과학자 한 분이 월북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캐나다에. 예. 그런데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이제 그 몬트리올 본당 신부님이 그 과학자가 북한으로 간 거는 우리 정보기관의 실패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남쪽에 그렇게 쪼임을 받고 그렇게 하면 갈 수 있는 거기밖에 없지 않겠느냐. 근데 그분이 아마 북한 핵의 개발의 그 아버지처럼 얘기를 해요. 제가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 그래서 북한은 좀 더 빨리 시작했고 이란이 사실 빨리 시작한 이란이 더 빨리 이제 57년부터 했으니까. 근데 이란은 혁명 때문에 단절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북한과 이란의 관계는 핵 과학으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겁니다. 예,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정황상이 그렇고 교류는 분명히 했을 그거는 겁니다. 분명히 했고 제가 이제 이란의 외교관하고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10년 전에 있었는데 아니 왜 그 북한하고 손을 잡고 그렇게 했느냐 과학 개발 그랬더니 우리하고 과학 협력을 맺자고 그러는데 우리가 거부를 했다고. 근데 북한은 과학 협력하자고 그래서 했다고. 그럼 뭐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북한하고 한 거지 뭐 다른 이유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예, 그랬었어요 그때. 예, 우리가 예. 아니 아무래도 이제 북한 이란 아무래도 이제 북한 미국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우리가 몸 가깝게 하려도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서로가 이념적으로 서로 좀 많이 달라서. 그래서 북한과 이란의 관계는 항상 의심해 왔고 여러 가지 정황상 증거라든지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따르면 직접적인 증거도 많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란에서 북한에서 무기를 만들면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개월 후에 비슷한 무기가 북이란에 등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야, 그러면 이게 전방위적인 무기 협력이 있다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은밀한 무기 협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항상 우리 쪽에 불만을 가졌던 게 뭐냐면 왜 이란과 계속 경제 발전을 하느냐. 걔네들 돈 벌어가지고 결국엔 다 북한하고 해가지고 이란도 잘 되고 북한도 잘 돼서 결국엔 피해를 보는 건 그 한국 니네와 우리 이스라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아니, 없는 얘기는 아니군요. 뭐 반드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제 어느새부턴가는 이란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란도 세상을 보면은 누구랑 손잡고 경제를 해야지 잘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란 쪽에서도 북한과 이란의 핵 커넥션 이런 거 얘기 안 했으면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없다는 얘기를 해요. 이제 흑역사로 묻고 싶은 거네요. 핵에서는 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란이 과거에는 북한의 도움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굳이 북한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교수님,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의 핵 개발, 핵 합의가 좀 이란의 핵무기가 좀 합의가 돼서 해결이 돼야 우리나라도 미국이랑 이스라엘이랑 친하게 지내기로 했으니까 우리랑도 친하게 지내자 하면서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제 이란의 이런 자폭 드론 같은 게 북한으로 들어가는 걸 막고 특히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이런 게 북한 가면 우리나라에서는 큰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북한에 들어가는 이란제 샤헤드 136 그 버전이 이란이 준다면은 막을 수가 있겠는데 그게 러시아를 통해서 가잖아요. 그쵸. 통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에서 지켜준다면 야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하고 얘기할 틈이라도 있고 네. 이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할 거예요. 경제 발전 쪽이나 어느 쪽이 더 좋은 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란 국민들한테는 모르세요. 어떻게 선택할래? 당연히 대한민국입니다. 이란 국민들은 북한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이상하다고 저한테 맨날 낄낄대고 웃는다니까요. 북한에 뭐 이게 군사훈련하는 거 보고 뭐 이렇게 보면은 밑에 댓글 다는 거 보세요. 이란 신문에 이제 가끔 북한 소식 나오거든요. 그 밑에 이제 이란 그 인터넷에서 사람들 댓글 달아요. 댓글 좋은 거 저는 100개 중에 거의 99개가 이상한 애들이라고 생각해요. 북한 이상해. 예, 이상해. 이란 국민들의 생각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좀 민감한 문제인데 이란이 직접 주면 막을 수가 있겠는데 네. 이게 러시아를 통해서 가니까 이거는 이제 러시아하고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참
어쨌든 그래도 우리랑 사이가 좋아지면 이란도 러시아 주기 전에 한번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거 러시아 주면 북한 갈 텐데. 그거는 우리하고 사이가 좋아서 될 게 아니고 예.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돼요. 결국은 이제 미국과 해결이 돼야 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 부담을 주는 행동을 하면 또 미국이 싫어하고 이게 협의가 깨지. 이게 한국의 동맹국, 한국이라는 동맹국한테만 열연된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뭐 주한미군의 앞으로 그 주둔 목표도 바꾸려고 하는 편에 한반도가 흔들리면 그쵸. 미국에 줄 거 하나도 없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되죠. 한반도가 뭐 또 미국에서 얘기했듯이 뭐 동아시아의 항공모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중요한 나라의 예전과 달리 또 훨씬 우리가 경제적으로 발전했는데 예, 그거를 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미국이요. 예. 좋습니다. 요 이란의 핵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또 업데이트가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최근에 공개한 이스라엘의 생존 인질 2명의 영상의 비참함이 언론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가 심리전을 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면 그렇게 사실은 인질을 잡고 있는데 인질이 삐쩍 마른 모습을 내보낸다라는 것은 분노를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전에는 항상 인질을 보여줄 때 잘 먹고 잘 입고 있는 것만 보여줬는데 네.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게 이제 요즘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자 지구 인도적 물건이 들어가는 거를 미국 그 이스라엘군이 막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그리고 네. 굶어 죽은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대비하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전에서 성공했죠. 포로를 학대하고 있다가 아니라 너희가 우리 가자 지구에 들어오는 음식을 막아서 우리 국민이 굶어 죽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굶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니 그러니까 니네들이 못 들어오니까 우리도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줄 수가 있는 게 없어. 포로한테 줄 음식이 없다. 너네가 그런 식으로 또 막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여러 가지 두 가지 다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 애들만 죽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힘들다. 왜냐면 뭐 물건 못 들어오게 하지 않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가 그 언론상 인터넷상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 쪽가 테러 난치니까 하마스가 그 이스라엘을 옹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좀 기사 그 영어로 된 거 좀 찾아봤더니 한쪽에서는 이거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가자 지구에 전 세계에서 들어가는 구호 식량을 막아서 지금 가자 지구 사람을 굶겨 죽인 학살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좀 보도도 있던데 이게 좀 신빙성 있는 건가요, 교수님? 다른 건 모르고요. 제가 공식적으로 보도 난 거 확인된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하마스 쪽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가자 쪽에서는 이 가자 사람들이 주민들이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하루에 구호품을 실은 트럭이 600대가 들어와야 된대요. 600대. 예. 근데 지금 평균 84대밖에 안 들어온다. 그럼 거의 뭐 9분의 1. 예. 근데 이스라엘 쪽은 아니다 200대는 들어간다. 근데 아무튼 600대는 안 돼요. 그쵸. 예. 그리고 물건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중간에 약탈되는 게 많고 갱들이 약탈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약탈을 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분배도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미국에서 구성된 가자 인권 단체입니다. 이 인권 단체의 그 발표에 따르면 1,400명이 5월 말까지 음식 그러니까 구호품을 받으려다가 죽은 사람이 1,400명이에요. 받으려다가. 예. 그런데 이 중에서 859명은 미국 지원단체가 운영하는 그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물건을 받아가지고 주는 지역. 거기서 859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514명은 트럭이 들어오는 길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게 왜 죽은 거야? 굶어 죽은 사람들도 많고요. 총에 맞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가져가려고 막.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가 가장 심각한지 전 세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구호품을 받는데도 때리는 거예요. 폭격을 해요. 예, 폭격을 하거나 총을 쏴가지고 구호품을 받다가 죽는 애들도 있어요. 구호품을 받다가 그리고 구호품을 못 받고 아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네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남편님이 얘기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 사람들 못 살게 하고 그래서 아예 가자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어차피 지금 휴전은 어려울 것 같아요. 휴전은 계속 삐걱삐걱대고 그래서 뭐 지금 이스라엘이 아마 오늘쯤에 내각에서 결정한다는 것 같은데 아예 그냥 가자 지역을 더 치고 들어가겠다. 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표는 전쟁 목표는 딱 세 가지예요. 하마스를 해체하는 거. 예, 그러니까 하마스는 무장해제. 그다음에 그거보다 많이 먼저 되는 것은 모든 인질 석방. 그리고 가자의 그 비무장화. 이 세 가지를 해야지 이제는 휴전 얘기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 이 얘기를 이스라엘 쪽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걸 미국과 자꾸 맞춰가서
아마 그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전쟁을 마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교수님, 그러면은 그 아까 식량 문제가 네, 전 세계에서 가자 주민들이 먹고 살 만한 식량을 충분히 보내주는데 그걸 이스라엘이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식량 자체는 있는, 그럼 뭐 이게 쌓여는 있는데 그걸 분배를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럭을 못 들어가게 막는 거죠. 아, 왜 그런 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간인용이잖아요. 그거를 트럭이 가면 네. 제가 몇 가지 확인한 거는 있는데 네. 그 유대 극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트럭 막 막아버려요. 하마스한테 간다 결국엔 그.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다 하마스한테 간다. 아, 그럼 계속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아 이거 물건 가봤자 어차피 사람들한테 안 간다. 다 하마스가 다 챙겨놓고 자기네들이 다 한다. 아, 우리가 저 북한에다가 쌀 지원하자고 했을 때 처음에는 했다가 이게 결국은 다 그 군용으로 쓰고 막 네, 하니까 하지 말자 되는 것처럼 네네 그 논리군요. 네네 근데 실제로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사람 나오니 아사자가 너무 나오니까 근데 과거에도 이스라엘은 그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울 때 이런 비슷하게 뭐랄까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쫓아내거나 마을을 불태우거나 학살을 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떠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 그런 전략을 과거에 건국동이 있었어요. 또 썼다면서요. 했었습니다. 47년 전에 유엔의 팔레스타인 분할안이 통과가 되거든요. 근데 네. 그 전까지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치열하게 싸우고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하마스만 생각하는데 당시에는 이스라엘판 하마스가 있었어요. 네. 예,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아랍 사람들 못 살게 굴고 쫓아내고 죽이고 예, 그리고 마을 뺏고 뭐 그런 게 꽤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게 예전에도 했었으니까 이것도 의도적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거군요. 네, 양측의 그 이 땅을 둘러싼 싸움을 보면은 비인간적,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게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서로가 비윤리적, 비도덕적으로 하는데 서로가 제가 그랬다고 비난만 서로 한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 때 사실은 그러한 테러 활동은 유대 쪽에 더 많이 했죠. 예, 유대 쪽에 더 많이 했고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던 영국에 대해서 테러 활동을 벌인 것도 그러한 유대인 테러 조직들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힘이 더 이스라엘이 세니까 이렇게 하마스의 테러가 부각되지만 네, 과거는 아니었다. 네, 그건 아니었습니다. 교수님, 이스라엘은 이제 여군도 징집을 하는 국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쟁을 하다 보면 포로로 잡히는 여성 이스라엘 군인들이나 혹은 민간인들도 막 잡혀왔잖아요, 인질로. 그러면은 끔찍한 성범죄를 당하기도 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인질로 풀려난 사람들의 증언을 채록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어요. 네. 이스라엘 내에서 거기에 따르면 있다. 있다.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직접 진술을 받았다. 예, 그게 단순히 우리가 성범죄라고 그러면 자꾸만 뭐 강간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 외의 것들 뭐 성추행이라든지 성적인 모욕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보면 상당히 많이 있다. 예,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집단 강간도 있었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유엔에서도 유엔 보고에서도 믿을 만한 그러한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국민들은 그런 거를 신빙성 있다고 하면 또 분노가 또 치밀어 당연히 오르니까. 치밀죠. 근데 이제 이러한 그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여성들을 구성된 단체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걸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반드시 처벌하겠다. 처벌하겠다. 예, 기록을 해야지 처벌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실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기록을 안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기록을 남겨놔야 돼요. 그렇죠. 남겨놔서 이거를 결국에 나중에 와서 반드시 처벌하겠다. 그럼 교수님,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투에서 양국군이 포로가 되면 네. 이게 뭐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서로 정당한 포로 되어갖고 이제 예를 들면 큰 꼴을 갖춘 국가들은 포로 됐다고 막 강간하거나 막 학대하지 않잖아요. 대접해야 되는 룰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양쪽은 서로 안 지키는 거야? 아니면 이스라엘은 지킨다 하마스만 안 지키는 거야? 아니 뭐 그걸 알 길이 없죠. 서로가 그거를 우리가 했다고 얘기할 만큼 통 큰 사람들은 아니죠. 받을 비난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단 우리 이 부분들을 포로와 인질은 구별을 해야 돼요. 하마스는 251명이나 되는 인질을 끌고 갔잖아요. 그쵸. 이거는 뭐 말할 수 없이 나쁜 행동입니다. 음. 거기에는 뭐 아무리 좋게 봐줘도 뭐 군인도 있다고 그러지만 군인이든 뭐든 그 사람들 다 인질로 끌려간 거거든요. 그냥 평화롭게 국경 근처에 살던 이스라엘 예, 민간인들. 인질들이 끌려간 인질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마스가 아무리 말해도 이거는 면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한 50명 정도가 남아 있다고 그러고 그 중에 거의 다 죽 한 20명 정도만 살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을 하나 확실히 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그것도 비판해 왔어요. 근데 제가 뭐 그 비판 안 했다고 뭐 이상한 묻는 일이 있는데 아니요. 그 인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합시다. 비인륜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하마스가 다 풀어내야 되는 건 맞아요. 사실은 저는 인질 가지고 저렇게 협상하는 것도 좀 비인도적이에요. 인질 가지고 저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못된 짓입니다. 예. 그런데 군포로와 인질은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하마스한테 여러 번로 당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질인 경우들이 얼마큼 있는지 또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군인들로 잡혀 들어가고 한 사람들과 얼마큼 차이 있는가 또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민간단체에서. 반면에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의 군인 혹은 민간인 학살이나 학대는 더 심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그 하마스를 군인으로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군인은 아니죠. 무장 단체 사람들이죠. 무장 전사로 한 거고. 근데 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인간적인 대우, 처우 이런 것들은 뭐 이 전쟁 이전부터 익히 많이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차고도 넘치죠. 차고도 넘친다. 네, 특히 사이가 뭐 좋다기보다도 이렇게 전쟁이 안 났을 때에도 예를 들면 이스라엘 쪽에서 일하려고 나온 노동자들이 항상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검문을 받아야 되는데 네. 거기서 받는 비인간적인 대우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익히 잘 알려진 겁니다. 막 막대하고 막 그랬어요. 네네. 때리고. 그건 이스라엘 당국에서 이 사람들을 통제를 하니까. 교수님, 저희 인터넷 여론에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다. 자기들이 테러 일으켜서 사람들 납치해놓고서 이스라엘이 뭐 공격한다, 뭐 먹을 게 없다, 이거 뭐 하면서 약간 저희는 좀 쉽게 판단하기 위해서 한쪽에 착한 놈, 나쁜 놈 이렇게 막 구분하려고 하는데 냉정하게 봤을 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 선과 악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는 아주 주장 중에 하나가 민간인들과 하마스를 구별할 수 없다. 그리고 밖에서 보는 것처럼 하마스와 민간인은 구분하기 어렵고 분명히 화면에 찍힐 때는 민간인 것처럼 보였지만 뒤에 나올 때는 하마스 복장을 하고 나온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일반 사람들이 말할 때 민간인들을 죽인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는 민간인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마스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피해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주장이고요. 그 하마스 편이라기보다 팔레스타인 쪽의 얘기를 들어본다면 하마스에 속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없겠어요?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북한하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찬동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없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그죠.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어요. 그렇죠. 억압하는데. 적어도 있겠죠. 이제 속마음과 드러내지 못할 뿐이죠. 예. 그 사람들을 그런데 다 친 김정은파라고 해서 다 죽이는 것도. 그러니까 하마스가 싫어도 하마스가 싫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말하면 죽으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킨 거지 팔레스타인 사람이 전쟁을 일으킨 건 아니죠. 구분을 해야 된다. 예, 구분을 해야 돼요. 그 구분하는 게 어렵고 성질 나는 일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쉽게 팔레스타인의 가자 사람들 전부 다 하마스다라고 단정을 하면서 그 사람들 너희들은 죽어도 돼. 너희들이 전쟁 일으켰으니까 이거는 위험한 일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하마스를 구분해서 비판을 해야 된다. 네, 그럼요. 그럼 비판을 구분해야 돼요. 하마스가 전쟁 일으키고 납치했다고 팔레스타인 사람은 다 하마스 이런 시각은 안 돼요. 예, 그게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목소리를 내고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뭐냐면 하마스를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마스는 나쁜 놈들. 예, 하마스는 이미 나쁜 놈들이에요. 예, 근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사람도 어떡하냐 이거죠. 교수님, 팔레스타인 문제는 희망이 없다. 답이 없다. 그래서 이국가 평화체제 물 건너갔고 이스라엘 말대로 어차피 구분도 어렵고 이미 힘의 균형이 무너져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 가자 지구뿐만 아니라 그 요르단 서한 지구 또 다 합병하게 될 거고 미국의 지원과 중동 무슬림 국가의 묵인이 있을 것이다. 중동 국가들도 이제 그냥 팔레스타인 문제 발대고 이스라엘 다 먹게 냅두자. 경제 발전이나 하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돌아오는 9월 달 우리 그때 또 이제 아마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9월 달 유엔 총회가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유엔 총회에서.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특히 영국 총리의 그 발언하는 걸 자세히 한번 보니까 거기는 뭐가 있냐면
팔레스타인 국가를 진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라기보다는 예. 이스라엘에 지금 압박을 주는 겁니다. 아, 휴전하고 빨리 전쟁 끝내라.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팔레스타인 국가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두 국가 해법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요. 아,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다. 네.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 테고. 네. 예, 그거 어렵죠. 예, 반쪽짜리밖에 안 될 겁니다. 음. 그래서 두 국가 해법은 가장 이상적인 해법이긴 한데 이게 일단 현실성이 떨어지고요. 많은 나라들이 당장 우리도 그러면 9월달에 결정해야 돼요. 아, 쉽지 않네요. 예,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이제 기권이 나겠죠. 기권하기도 좀 애매하죠. 반대하고 반대하기도 애매하고 찬성하기도 애매하고 아마 이제 현 정부가 해야 될 문제예요. 눈치 봐야겠죠. 또 서방과의 관계, 이스라엘과의 관계 막 그렇죠. 관계 중동과의 관계도 다 봐야죠. 생각해야 되고 중동 국가들은 지금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서는 대세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에요.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팔레스타인 건설되면은 이스라엘이 있고 서한이 있고 가자가 있거든요. 네. 이게 셋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 예, 가자하고 서한에 팔레스타인 사람 사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통과하지 않고서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땅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밑에 땅굴을 파가지고 연결하자고 그랬었어요. 터널을 파가지고. 예, 그랬었는데, 근데 이 둘이 통치하는 세력이 달라요. 예, 하마스가 가세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물론 국가 세우려면 그래 하마스 통치 손 떼라. 떼가지고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 조건은 팔레스타인 국가는 요 가자와 서한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다 통솔을 한다. 온건 파가. 예. 그리고 어떤 형태든 간에 하마스는 더 이상 손을 못 댄다. 이게 이제 조건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국가가 세우려면 국가의 국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의 국방력을 보존을 할 겁니까? 그 이스라엘이 그거 원할까요? 근데 이스라엘이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래 팔레스타인 국가 해. 그게 차라리 낫겠다. 거기까지 이스라엘이 하는 것도 어렵지만 거기다 이스라엘이 그래 뭐 주권 국가니까 니네도 군대 가져. 하겠어요? 또 공격한다고 안 돼. 안 하죠. 그렇죠. 그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두 국가 해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맞아요. 이상적으로는. 그렇죠. 예, 이상적으로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직관적이고 그래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쵸. 그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런데 그 뒤에 실질적으로 디테일에 들어가 보면 야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상황에 야 그냥 이스라엘이랑 미국이 그냥 먹게 냅두고 그냥 눈 감아 버리자 이런 중동 국가들의 분위기도 혹시 있나요, 교수님? 중동 국가는 그렇게는 못해요. 예, 죽이 되든 밥이든 두 국가 해법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전, 네. 무슬림들이 말하는 알-아크사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예요. 예, 그 지금 현재 요르단의 종교 단체가 거기를 관장하고 있는데 그 국제법에 따라서 이거는 이스라엘이 갖고 오고 싶어 하잖아요. 네. 예루살렘 문제도 또 걸려 있어요. 아유, 그게 참 진짜 풀기가 너무 어렵네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아랍 국가들은 그 어떤 나라가 앞장서가지고 그래,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 힘드니까 그냥 이스라엘이 알아서 해라, 나 모르는 눈 감고 있을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국민들의 감정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통치자들, 왕정들은 솔직히 야 이거 답 없다 생각. 통치자들이 하나 확실하게 공감하는 건 하마스 이 새끼들은 안 돼. 하마스는 안 돼. 예. 그거는 우리도 같아, 이스라엘 예, 생각이. 예. 그런데 그 이상은 얘기하기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9월달에 만약에 이게 투표에 붙여져 가지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때 안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의 딜레마는 뭐냐면 이거를 국가로 인정하자면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쵸, 미국은 좀 인정 안 하려고 하죠. 예, 그 캐나다 그래서 관세 25에서 35%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맘대로니까 지금. 그쵸.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정을 안 한다고 그랬었을 때 중동 아랍 사람들이 민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한국은 지원 안 하는 국가네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중동에서 딜레마입니다, 우리도. 그쵸. UAE에서 그럼 한국 KF21 이거 사는 거 좀 그렇지 않나 뭐 이런 여론 생기는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민심은 안 좋죠. 일단 중동 국민들은 무조건 팔레스타인 국가. 예, 팔레스타인 국가를 얘기를 하죠. 통치자들이 조금 유연할 수 있겠지만. 유연할 수 있겠지만. 네. 좋습니다. 그럼 9월 달에 유엔 총회 이후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시리아 남부 수아이다주에서 반정부 무장 세력이 무력 도발을 감행하면서 휴전 합의가 깨질 위기라고 합니다. 최소 4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시리아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한치 앞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시리아라는 나라가 1970년대 10월부터 알 아사드 정권이 부자 정권이 이어왔어요. 그래서 네. 이게 2024년 12월 8일에 끝난 겁니다. 네. 그래서 반군이 자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시리아라는 나라가 지도에 있는 대로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의 국가를 이뤘는데 물론 문제는 많았죠. 예, 그 지역마다 이렇게 갈라질 수 있는 문제는 많았지만 그래도 이게 그나마 봉합돼서 살던 게 첫 번째로는 독재 국가였고 두 번째는 종교 가지고 난리를 치는 애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12월 8일에 정권을 잡은 애들은 이게 임시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얘네들이 알카에다 IS하고 같은 애들이에요. 브랜드가 그 브랜드예요. 알카에다, IS, 예. 탈레반 이런 우리가 욕을 그렇게 많이 했던 애들. 사람들 막 죽이는 예, 애들. 예. 얘네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얘네들은 종교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종교가 중요하니까 종교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거든요. 예, 그러면서 내전 상황에서 반정부 군들이 자리를 잡아서 우리 일단 시리아 북서쪽은 쿠르드, 쿠르드, 동북쪽은 튀르키예, 튀르키. 예, 중부만 얘네들이 먹고 있어요. 아, 중부 중에서도 지중해 변 쪽은 알 아사드 정권을 지지했던 알라위 교파들이 많아요. 한 200만 살아요. 잔당들.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먼저 정권과 같은 종교이긴 하지만 반드시 다 지지자는 아니거든요. 예. 예. 종교만 같았다. 네. 그리고 남쪽 아래에는 드루즈가 살아요. 드루즈. 예. 그런데 지금 이 가운데 자리 잡은 수도를 잡고 있던 이 친구들은 뭐를 원하냐면 야 쿠르드 니네들 민병대 해체하고 우리하고 손잡고 우리 군대로 들어와. 아사드 니네 쪽, 그쪽 알라위 니네도, 드루즈 니네도. 그럼 뭐 정말 이제 나라를 우리가 다 통일하겠다. 그리고 저항 군대들 다 없애버리겠다. 좋은 말이죠. 근데 군대를 내줘야 하는 내 입장에서는 너를 어떻게 믿고? 그리고 사상이 불순하니까. 너는 어떻게 믿고? 예, 그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걸로 강제로 막 군대 해산시키고 통치하려고 막 충돌을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드루즈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 드루즈도 민병대가 있으니까 니네들 그 무기 우리한테 다 넘기고 우리 시리아 그 정부군으로 들어와. 틀린 말 아니죠? 그쵸. 국가만 군대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예. 그런데 얘네들 어떻게 믿어요? 그쵸. 그럼 얘네들을 대우를 할 거냐? 아니, 얘네들 이교도로 죽일 거란 말이에요. 1000명 이상 죽이고 여자들 강간하고. 그럼 시리아 지금 반정부 아사드 정권을 몰아낸 임시정부군이 이 예. 탈레반 저기 IS 같은 놈들이 예. 지금 그 두루즈족을 1000명 이상 죽이고 강간하고 한 다음에 너네 이제 군대 해산하고 우리 밑에 들어와 그러면 잘해줄게 이런 거는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죽인 거죠, 지네들은. 근데 그게 그 드루즈가 그쪽에서 먹는 게 아니라 시리아에는 곳곳에 드루즈가 살거든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있는 젊은 드루즈 애들도 걔네들 막 갖다 집단 린치하고. 걔네들 뭔 잘못이 있다고. 그게 똑같은 일을 저기 아사드한테도 한 겁니다. 저기 알라위한테도 한 겁니다. 알라위한테도 하고 저기. 근데 그때 1000명 이상 죽였어요. 그럼 수천 명을 지금 죽이면서. 네. 그러니까 설득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걱정 마 우리 너희들 해치자. 제가 사실 이제 유튜브 한 말을 하는데 인간 쓰레기 똥차입니다. 답이 없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정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똥차 쓰레기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정권은 독재를 하고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대해서는 분명히 쓰레기차예요. 근데 얘네들이 그나마 괜찮았던 거는 종교 가지고 난리를 치지 않았어요. 뭔 종교를 믿던 간에 정권에만 개기지 않으면. 여기는 정권에 개기지 않아야 되는 데다가 종교도 다르면 일단 죽이는. 예. 그 똥차예요. 그래서 똥차라는 겁니다. 이슬람적 가치에 따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은 시리아 국민 입장에서 더 나빠진 거잖아요. 더 나빠졌죠. 더 나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에 좀 안정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안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IS, 알카에다 파생된 이 HTS. 네. 얘네들이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애들 다 죽이면 되겠죠. 교수님,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이스라엘 등 국제사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알카에다나 다름없는 이 HTS 현재 시리아 임시정부를 지정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든 좀 인정하고 안정화시키면서 같이 가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좀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저 새끼들 똥차 같은 놈들인 건 알겠는데 저 새끼들 쫓아내려면 또 내전을 해야 되는데 야 13년을 내전을 했다. 내전을 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뭐 안타깝게도 결론은 이상한 놈들이 정권을 잡았지만
또 쟤네들 쫓아내려면 또 내전을 해야 되고 그러면 시리아 또 난리치고 우리가 이 주변 지역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냥 일단 저 새끼들이 이겼으니까 놔두자. 아. 쟤네들 좀 바꾼다니까. 딱 그 상황이에요. 야, 쟤네 그지 같은 놈들인 거 사람 죽이고 나쁜 학살자인 건 아는데 또 내전할 수 13년 또 어떻게 하냐. 예. 그리고 돈 어떻게 돼? 예.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 너 니네 대전이 있잖아. 대전 통하지 않으면 다른 데 못 가잖아. 시리아가 딱 그런 데야. 시리아 통하지 않고서 유럽이나 이게 너무나 좋은 길이야. 길목을 잡고 있으니까. 근데 얘네들 또 이상한 놈 잡았다고 쫓아내려면 내전해야 되고 또 몇 년을 또 가야 되겠니? 그냥 가자. 근데 이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민주주의 국가, 우리 같은 서방 국가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관의 사람들인 거. 이거 뭐 탈레반 IS랑 똑같은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막 폭격해서 다 없애버리고 얘네는 중요한 위치를 잡고 있으니까 그냥 인정하자. 이거 좀 너무한 거 근데 아닙니까? 남PD님 우리도 할 말 없어요. 그래요. 우리도 얘네들하고 수교했어요. 왜 북한만 지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각 국가들마다 자기의 그 국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쓰레기 같은 이 똥차 같은 놈들이 우리한테 필요했던 게 너네들 북한과만 놀지 말아라. 그러면 너네 나라에서 뭔 짓을 하든 우리는 좀 눈 감아줄 수 있다. 북한하고만 하지 마. 이게 참 국제사회와 국익은 참 냉정하군요. 교수님. 냉정하죠.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박현도를 우리 외교에서는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물론 현실도 중요한데 그렇다고 또 우리가 이런 쪽에 눈을 완전히 감아버리면 또 그들하고 달라지는 게 없는 거야. 그럼 북한 우리가 어떻게 비판하겠어요? 맞아요. 그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또 이런 목소리를 높여야 또 어떻게 세상이 균형을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그러면 이제 시리아에서 종교에 따라 민족에 따라 이제 다양하게 내전 상황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또 이 와중에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를 또 2주 전에 공습을 해서 또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하고 또 이스라엘 주장은 민간인이 아니었다고 하고 또 휴전을 했지만 또 이게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럼 이 시리아를 왜 침공하고 있는 거고 왜 폭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정권의 알 아사드 정권은 반미 반 이스라엘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당시 반 이스라엘 정권인 아사드 정권에 대해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말 통하는 사탄. 말이 통하는 사탄. 저 새끼들 사탄은 맞아요. 확실히 사탄인데 네. 근데 문제는 일으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과 67년 전쟁을 했고 73년 전쟁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불편한 전투라든지 그런 걸 안 했어요. 그래서 말이 통한다라는 게 문제를 안 일으킨다는 측면에서. 근데 새로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네. 얘네들은 이스라엘이 사실 간접적으로 도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헤즈볼라 때문에. 아니요. 전에 아사드 정권은 이란이 지원했잖아요. 그렇죠. 이란이 지원했죠. 그러니까 아사드를 물리치면 이란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너뜨리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아사드의 기지들을 이스라엘이 계속 폭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간접적으로 도움을 줬어요. 그렇죠. 이란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각에서는 일단 친이란 세력을 없앴어요. 그런데 친이란 세력 없애고 들어온 얘네들이 믿을 수 있는 애들인가라는 걱정이 있죠. 그렇죠. 의심의 눈초리가 있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 혼란한 틈에서 우리가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전 지역을 더 확보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67년 전쟁에서 골란고원을 시리아로부터 뺏었거든요. 그래서 양측 간에 약간의 버퍼존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로 치면 비무장지대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스라엘이 더 먹어 들어가 버렸어요. 얘네는 더 못 믿을 놈이니까 더 요 정도 완충지대. 완충지대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리아 쪽을 더 먹고 들어갔죠. 근데 이게 국제법적으로는 그냥 시리아 땅 뺏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침략해가지고. 전쟁 선포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여기 너네 못 믿을 놈이니까 여기 우리 땅이야. 그냥 무부천지인데 뭐. 우리도 거기 땅 좀 살까요? 야, 이게 중동은 참 이게 근데 또 이스라엘 입장도 이해는 돼요. 그 막 종교 가지고 막 사람들 죽이는 애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드루즈 쪽에는 왜 그러냐면 드루즈가 원래 시리아 쪽에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을 뺐으니까 거기에 있는 드루즈가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드루즈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슬람에서 파생된 이슬람 시아파에서 파생된 정확하게 말하면 이슬람 시아파 중에서 치리맘 시아파에서 파생된 새로운 종교예요. 이슬람은 아니에요, 더 이상. 이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사냐면
시리아에서 한 60에서 70만 명이 살고, 그다음에 레바논에서 한 20만 정도 살고, 이스라엘에서 한 10만 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데서 살고 한 전체적으로 한 100만에서 150만이 사는데 이들은 종교를 가지고 뭐 드루즈 국가를 세우고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 그냥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에 충실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들이 개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개종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럼 나 이제 드루즈파 할래요 하고 하면 안 받아주는 거야? 안 받아줘요. 보통은 받으려고 우리 난리인데. 둘이 가가지고 나 드루즈가 좋은 것 같아서 드루즈를 개종할래요 그러면 안 받아줘요. 오, 이상한 좀. 선교도 안 해요. 진짜요? 네, 자기네들끼리만 해. 자기네들끼리. 아, 자기네들끼리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드루즈 사람들과 시리아에 있는 드루즈 사람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그 시리아 정부 이 똥차들이 그 드루즈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열받는 거죠. 그쵸. 근데 친척들 뭐. 그리고 여기 이 드루즈는 이스라엘에서 충직한 아주 시민들인데.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 뭐 하냐? 막 우리 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 그래서 우리 시리아에 있는 우리 가족들 구해야 되는 거죠. 너는 친척들 구해야 돼. 이스라엘 뭐 하냐?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비판하는 게 가자 지역에서 인도적인 구호 물품을 받는 사람들한테 총질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비인도적인 짓을 했는데 네. 거기는 드루즈를 살리기 위해서 인도적인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적으로 이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시리아의 뭐 국방부를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가자에서는 비인도적인 사람들인데 또 여기에선 드루즈를 구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나름 의미가 있거든요. 참 이게 상황이. 교수님, 시리아는 사실 이란의 영향력이 있던 국가였고 네. 또 중동의 오스만 제국을 다시 꿈꾸는 튀르키예, 터키는 시리아를 다시 내 영향력에 두길 원하고 있고 또 시리아의 군사 항구를 영구적으로 임차해서 잘 쓰고 있던 러시아도 지금 불만이 많았잖아요. 아사드 정권 무너지고 나서. 그래서 결국 이란, 튀르키예, 러시아는 지금 시리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지금 제일 신나게 배를 퉁퉁퉁퉁퉁퉁 하는 게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되게 여기 네. 내가 힘썼는데 딴 놈들이 정권 잡아서 막 열받았던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가 장악을 했잖아요. 어느 정도는. 예. 예. 근데 이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지금 현재 가장 완벽한 성자는 튀르키예예요. 현재로서는. 그렇군요. 예. 러시아도 떠났고요. 이란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튀르키예 시각에서 보면 시리아는 원래 튀르키예 땅인 거예요.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던 땅이거든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너무 많이 양보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튀르키예 시각에서는 저것이 우리 땅인데 원래. 만주도 아니고 약간 저기 한반도에 있는 어디 함경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는 원래 우리가 다스렸던 땅이고 그런데 그걸 뺏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시리아에 대한 좀 그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많은 부분에서 또 튀르키예 사람들이 살던 곳을 뺏긴 것도 있으니까. 지금 제일 패배감이 전 나라가 지금 이란과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일단 지금 정신이 없어요. 러우전이 하나 바쁘니까. 네, 바쁘니까 일단 밀어놓은 거고 이란이 지금 제일 좋겠죠. 이란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시리아 쪽 라인을 만들고 싶은데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이란은 지금 관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란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지금 현재로서는 통로가 북동쪽에 있는 쿠르드족이거든요. 네. 쿠르드족을 지원을 하면 쿠르드족을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열받았잖아요. 그쵸. 원래 쿠르드하고 튀르키예하고 지금 이게 앙숙인데 네. 이란이 북동부 쿠르드를 지원한다니까 튀르키예에서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겠다. 나도 똑같은 거 하겠다. 니네 이란 너 쿠르드 문제 있지? 걔네들 우리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쿠르드 쪽에서 들어가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는 자국 내 또 쿠르드 문제가 있잖아요. 내전을 내가 일으켜버릴 거야. 막 이렇게 막 지원해가지고 테러 일으킬 거야. 이란 내에 쿠르드족에 살고 있는데 거기를 튀르키예가 너 이란 너 그게 해봐? 그럼 나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이란 내에 쿠르드족이 막 이란을 막 테러하고 해집고 다니고 막 불만 세력을 만들 거다 우리가 지금. 예. 똑같이 하겠다. 니네 하는데 똑같이 하겠다. 그건 못할 것 같은데. 그래 못하죠. 관망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튀르키예가 최대의 승자시라는 게 내가 결국 오스만 제국이 돼야 되니까 저 시리아는 튀르키예 내가 먹어야 되는데
저 군사 강국 러시아가 군사 항구에 들어와 있고 러시아 나갔잖아요. 이란이 영향이 있어 짜증나는데 걔네 둘은 이제 쫓겨났으니까. 나갔으니까 만되죠. 이제 유일하게 지금 신경 쓰이는 애들은 이스라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냥 이스라엘에게 잘 해고 요 정권을 잘 구워서 하면 결국 내가 꿀꺽하면 된다. 예, 이스라엘 건 눈들이 자꾸만 땅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튀르키예가 신경 쓰이는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인터뷰 때 교수님이 이스라엘도 튀르키예랑 이게 척을 지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예. 너무 가까워요. 근데 군사력이나서 이스라엘이 더 앞서긴 하지만 그러니까 문제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을 오래 하면 이스라엘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란과의 전쟁을 12일 이상 하기 어려운 게 양쪽 다 피해가 커요. 튀르키예는 일단 국가가 힘은 크죠. 그리고 이렇게 그런 막 테러 단체급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그리고 걔네들은 지상군이 밀고 내려올 수 있죠. 그럼 진짜 국가의 존망을 건 전쟁을 해야 되니까 튀르키예랑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왜냐면 서로는 뭐 튀르키예도 나토니까. 예. 다만 지금 튀르키예는 머리 아픈 거는 이제 이 HTS 애들이 내가 니네들 지난 5년 동안 이들립 지역에서 니네 통치할 때 잘 도와줬고 얘네들이 원래 튀르키예 가까운 이들립이라는 주에서 5년 동안 통치를 했던 애들이에요. 잘 도와줬고 니네 우리 덕분에 이렇게 다 들어왔는데 내가 공식적으로는 우리 덕분이라 얘기 안 해. 박현도 같은 애들이 비판하니까 알잖아. 너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니네 다 우리 때 아니면 우리 아니었으면 네가 어디 들어왔겠냐. 근데 너들 자꾸만 하는 게 우리 신경 좀 거스리게 한다. 그러니까 약간 내 말을 잘 듣고 이제 따라주는 그런 똘마니 같은 정권이 돼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독자적으로 가냐. 근데 그게 이제 튀르키예는 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리아의 HTS 정부는 막 종교 다르다고 사람들 죽이고 난리잖아요. 튀르키예는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내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튀르키예 그 분석가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걔네도 그런 애들 아니래요. 그래요. 그렇게 사람들 죽이는 나쁜 애들이 아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래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튀르키예가 그렇게 도와준 거 아니야?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내가 그랬거든요. 튀르키예 신났겠네. 신났으니까 우리 그 도와준 거 아니고 걔네들 그렇게 이상한 애들은 아니라고. HTS 그렇게 이상한 애 안 되냐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아랍 애들도 많아요. 진짜요? 네. 그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종교 다르다고 사람 죽이고 이게 이상하지 않은 아니요. 그래서 그거 다 오버라고 생각하죠. 날조된 거다. 원래 걔네들이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죽인 거지. 저도 요즘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받고요. 그냥 그냥 했어요. 어차피 판단은 내가 할 거니까. 증거를 가지고. 좋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향후의 시리아 전망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앞이 안 보입니다. 답이 없네. 우리 주식시장하고 비슷해요. 앞이 안 보여요. 주식 투자도 좀 요즘 하신다고 들었는데. 근데 우리 웅달 책방의 도움으로 투자를 하고 있긴 하는데 앞이 안 보이죠.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이 더 잘 보이고 시리아는 불투명하다. 이 정권이 얼마큼 오래 갈 수 있을 것인가.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혼란이라는 것은 뭐 투표를 한다겠다고 그러는데 겉으로 보이는 HTS와 속이 달라요. 다르다. 얘네들은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겉으로는 굉장히 유화적인 메시지를 많이 합니다. 외국에 보라고. 외국 유화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돈 주세요. 돈 달라고. 우리 그렇게 나쁜 놈 아니니까 돈 주세요. 지원해 주세요. 그런 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리아에서 돌아가는 거를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보면은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 보수, 알카에다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애들이에요. 남녀 차별을 확실하게 하고. 답답합니다. 시리아에도 참 제발 좀 이렇게 좋은 세상이 와서 시리아 국민분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수록 웅달책방에서 나온 책을 열심히 읽으시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ETF 받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현도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